자, 부안은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이제는 가수요자에서 실수요자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요. 이 부안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안에 지금 현재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지금 현재 부안에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격포 관광단지에 1200억, 마리나항에 800억, 궁항 온천단지에 500억, 챌린지 테마파크 800억, 새만금 홍보관 옆에 VR, AR 체험장에 1200억, 아이쿡 자연드림에 2, 3천억, 변산해수욕장에 1000억, 그렇게 해서 한 1조 정도의 민간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54홀짜리 골프장 1조 원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곳이 어디냐? 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기업 한화가 이번 컨소시엄 부안 바로 앞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 54홀 500만 명이 찾는 이 골프장이 지금 부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실수요자들이 이 부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죠. 모든 신도시의 개발을 보게 되면요, 이런 큰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상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몇백억, 몇 천억짜리 사업, 몇 조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상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식당이 생기고요, 편의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철제나 목공이나 숙박이나 마트나 병원이나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형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부안은 이 상권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작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큰 실수요자들은 500억, 1000억, 몇 조 원짜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몇십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면요, 우리는 식당, 편의점, 펜션, 카페, 철제, 목공, 숙박, 마트 이런 거를 하는 우리 실수요자들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 실수요자들이 어떤 땅을 선호하게 되는가,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선호하는 거는 시간을 절감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식당을 오픈을 하고, 내가 카페를 오픈을 하고, 철제나 목공소를 오픈을 하고, 내가 숙박이나 마트를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건 시간의 단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중에서도 대지, 잡종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고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투자 시장도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안의 투자 시장, 그럼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농지법이 계속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되면서 좀 부담감을 줍니다. 특이하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돼지 사버리지, 그냥 잡종지 사버리지, 임야 사버리지, 그냥 아예 관련 없는, 농지랑 관련 없는 땅을 이제는 선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런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땅 중에서 5%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땅, 내가 마음에 드는 입지의 땅은 대부분 7, 80%가 전이나 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지를 내가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농지 때문에 못 사나? 아니죠. 삽니다. 사고 나서 이 땅을 지목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에서요, 사업용 토지로 지목을 아예 변경해버리고 형질을 아예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화로 부안 시장의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농지랑 관련 없는 대지, 잡종지, 임야를 사버리던, 아니면 전답을 사서, 내가 사고 싶은 땅이 7, 80%가 전답인데 내가 전답을 사서 지목 변경, 현질 변경을 하는 그런 투자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목 변경하는 거, 사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거 어려운가? 여러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도요, 오래된 아파트를 한 5천여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토지도 동일합니다. 한 5천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용 토지로 지목을 변경을 해놓으면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 과정이 복잡합니까?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농막은요, 건축 설계가 없이 그냥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6평짜리 농막일 뿐이에요. 이게 있다고 해서 지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목 변경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그대로 시행, 그대로 만들어서 자, 그대로 준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면 전용 부담금 내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요. 취득세 내고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좀 넘사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용 토지로의 변경, 지목 변경은요 정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으리으리한 공장을 짓고 으리으리한 창고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목 변경, 사업용 토지로의 변경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가벼운 공장, 가벼운 창고, 가벼운 사무실, 가벼운 그런 시설로 개발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집중하거나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아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용 토지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목 변경, 사업용 토지로의 변경을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과 사업용 토지로의 변경, 이게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업용 토지로의 지목 변경,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양도소득세에서 내가 사업용 토지로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사업용 토지 20% 세금 내는 거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융권에서 지목 변경된 땅, 사업용 토지로 변경된 땅의 대출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요, 굳이 내가 이 자산의 생명력을 끊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산에서 뺄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부자들은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실수요자들이 이 사업용 토지, 지목에 변경된 땅을 비싸게 산다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할 게 없습니다. 뭐 우리는 사업용 토지고 지목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의 장점은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사업용 토지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도 절세받을 수 있고 금융권에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실수요자들도 비싸게 사고 농지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임대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길 위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저런 부분이 안 되고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요, 길 위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토지에서도 생각하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투자 시장을 보면요, 야, 요즘처럼 이 투자하기 나빴던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과연 투자하기 좋았던 때가 있었는가? 물론 미래에 몇 년 후에는요, 이 몇 년 전을 바라보면서 그때 참 투자하기 좋았다, 그때 참 샀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또 투자하기 좋지 않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투자의 기간을 보면요, 항상 미래의 안목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벌지만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나쁜 때, 좋은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부동산의 시장이고요. 또 인생의 세옹지마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는요, 선택의 영역을 넘어서 대응과 관리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거두기도 하지만요, 이제는 뿌려놓고 내가 관리하면서 대응하면서 키워내는, 거기에서 내가 성취욕을 느끼고 거기에서 더 큰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는,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투자의 시장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내용이 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 부안에 지금 대형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실수요자들을 받쳐주는 작은 실수요자들, 마트나 식당이나 펜션이나 숙박시설, 이런 철제, 목공소하는 분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실수요자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아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잡종지, 대지, 임야, 공장, 창고용지의 땅을 사버리지 라고 해서 그 땅을 찾으시지만 그 땅이 많이 없죠. 5%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라고 하는 땅은 대부분 다 7, 80%가 전답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지목 변경하는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목 변경을 하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목 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길 위에 길이 있다. 라고 오늘 영상 총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안, 새만금 지금 누가 봐도요 정말 최고의 투자 지역이고,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개발 계획, 개발 호재가 차고 넘치는 곳, 몇 천억, 몇 조 원 사업이 차고 넘치는 곳이 이 부안입니다. 여러분, 이 부안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현장으로 오셔서 이 부안보안관과 함께 이 토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보안관이었습니다.